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2.84원으로 전일 대비해서 0.45% 상승을 했고요.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0.75% 하락, 2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1.54% 하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0.36%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전일 실적 발표에서 게임 분야 매출이 부진했지만 데이터 센터 사업의 호조로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1.4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베드베스앤비욘드는 예상치보다 2배 정도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또한 연간 주당 이익에 대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25.1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노르웨이 크루즈라인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스위스에서 실적이 저조한 등급으로 주식 등급이 강등한 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주식이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크루즈 회사로부터 더 나은 가치를 찾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마이너스 6.7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타겟은 전일 3분기 수익이 약 50% 감소를 했고 4분기 전망도 하향 조정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약 13% 하락 이후에 금일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한 이유로는 3분기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피퍼샌더는 여전히 그 주식이 강력하다라고 믿고 있으며 목요일 주식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도이치뱅크는 목표치를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타겟은 4.2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2천명으로 지난주 22만 6천명과 예상치 22만 5천명을 하회하면서 긍정적인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1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9.4로 지난달 마이너스 8.7과 예상치 마이너스 6.2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시장은 연준 의원들의 발언으로 힘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현 금리 수준이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라면서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책 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그 수준을 5에서 7%로 제시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 연준이 물가 상승세가 확실히 멈출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 달치의 지표만으로는 연준이 과도하게 휘둘려서는 안 되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확실히 내려올 때까지는 긴축의 기조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국채금리와 달러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해 브룩스 맥도날드의 에드워드 박 CIO는 지난 한 주간 시장의 랠리는 연준이 곧바로 방향 전환에 나설 것이다 라는 기대에 기인했다라면서 연준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시작된다라고 하면 연준은 물러설 것이다 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정점에 도달했는지 11월 수치가 7월 수치처럼 더 광범위한 추세를 반영하지 않을 것인지를 확인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일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니켈은 마이너스 7.82% 하락, 원유는 마이너스 4.1% 하락, 팔라듐은 마이너스 3.45% 하락을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전일보다 소폭 내려간 80.6%, 75bp 인상할 확률은 전일보다 소폭 상승한 19.4%로 나타났습니다. 12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3.95달러 하락한 배럴당 82.64달러, 4.6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30일 이후에 최저 수준이 되었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고강도 긴축의 의지로 경기 침체 우려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중국 보건당국이 중국 본토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22,080명에 달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원유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습니다. 중국의 신규 감염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상하이, 창준 등 중국 주요 도시들이 봉쇄했던 지난 4월 23일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우려는 더욱더 증폭이 되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연준의 고강도 긴축 의지를 보이고 제조업 지수가 하회하는 등의 여파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국채금리의 상승과 환율의 상승 역시 시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실적이 안타깝게 나와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분명히 국내 주식에서도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유가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장에 엄청 큰 하락의 폭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지금은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이유 삼아서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폭의 하락이나 방향은 12월 지표들이 나올 때 그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등락을 소폭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